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오늘은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자영업을 또 시작하면은 구조적으로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과거에는 한국인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자영업을 함으로써 오랫동안 마지막 이제 안전판이기도 하고 언젠가는 해볼 만한 꿈으로 여겨져 왔었는데, 뭐 이제 직장 생활이 힘들거나 회사를 그만두고 싶거나 은퇴 후의 삶을 고민을 하잖아요. 결국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카페나 하나 차려볼까, 뭐 식당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매체에서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고 이제 고단하고 너무 이제 인건비도 못 벌어가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매출이 예전 같지 않다는 그런 삶에 대한 이제 다큐멘터리 영상도 굉장히 많이 있고, 자영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빚을 많이 지면서 이제 폐업을 하기에도 그동안 했던 게 너무 아까워서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보조로 통계가 또 굉장히 잔인하게 나타납니다. 한국의 자영업자의 70% 이상이 5년 안에 폐업을 합니다. 결국 10년 이상 버티는 자영업은 전체의 10% 남짓인 거고, 상권은 언제나 새로 생기고 또 언제나 사라지는 가게들로 빼곡합니다. 그냥 이제 주변만 돌아봐도 이제 빈 상가들이 넘치고, 그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잘 되는데 또 이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소매 업체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언제나 사라지는 가게들로 빼곡합니다. 그냥 통계를 찾아볼 것도 없이 그렇게 밖에 나가면 번화가라고 불리는 먹자골목을 또 가보면 상권이 많이 죽어 있기도 하고, 공실로 상가가 텅텅 비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왜 대부분 자영업은 끝이 망하는 걸까라는 생각과, 과연 운이 나빠서일까, 그리고 장사를 못해서일까, 이렇게 또 사업 아이템이 굉장히 별로여서 그런 것일까, 뭐 이런 요소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훨씬 더 구조적인 문제가 깊게 그 전제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자영업 경쟁이 심한 나라라고 합니다. 한국의 자영업 비중이 OECD 최상위권으로, 경제 구조나 직장의 어떤 문화나 고용의 안전망 부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50대 지나면서 자영업으로 밀려오기도 하고요. 한국 자영업이 폭발적으로 또 많은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일단 직장에 대한 대체제가 부족한 것이죠. 정년 보장이 희박하고 비정규직이 많고 안정적 직장이 적은 구조로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면 사실 자영업이 공식처럼 굳게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창업 프로그램에 가면 거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자영업을 시작하도록 은퇴자들을 꼬시는데, 그렇게 은퇴 후 선택지가 없는 50대 이후 재취업할 성공률은 또 낮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가게를 열곤 하는 거죠. 일단은 자영업이 직장보다 자유롭다는 환상까지는 아니어도 내 가게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월에 200만 원 정도만 벌어가면서 남 눈치 안 보고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소한,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 선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회사를 다닐 때보다 훨씬 더 그 사업장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도 직장을 다닐 때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제 스트레스의 어떤 그 형태가 다른데, 직장과 이제 자영업자들의 스트레스 개인적으로 비교해 보자면 자영업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프랜차이즈는 확산이 되고 있고 누구나 창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진입 장벽이 낮으면 시장은 더 포화 상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과가 하나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업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이 넘쳐나는 극단적인 경쟁 시장은 결국 피라미드 구조로 공급이 수요보다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누군가가 살아남는 구조로 자영업 시장은 야생에 가깝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대부분 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자영업은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취약한데, 한국의 자영업의 손익 구조가 망하기 좋게 설계되어 있어요. 인건비가 해마다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뭐 인건비를 낮추는 것이 경제 논리상 말이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는 한 국가는 인건비를 법적으로 높이고 그걸 또 비난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현상이 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 되고, 또 최저임금 상승이 필요한데 자영업은 인건비를 버틸 체력이 없습니다. 월급 200만 원 직원 2명만 있어도 400만 원, 그리고 4대 보험까지 포함하면
뭐 5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손님이 줄어도 인건비는 고정비의 어떤 매출에 조금만 흘려도 바로 적자가 나기 쉬운 구조라는 것이죠. 또 인건비가 올라가듯이 자산 가격의 상승에 파생되는 임대료 상승은 건물주가 부자가 되는 구조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비용은 임대료인데 가게가 흥해도 임대료가 올라버리면 이 벽돌처럼 매출이 무너집니다. 뭐 장사가 너무 잘 되는 식당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은 몇 년 또 지켜보다가 임대료를 대폭 인상시켜버리는 과거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뭐 요즘에는 임대차법이 있어서 연간 올릴 수 있는 임대료의 상한선이 좀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결국 건물 내 임차로 들어온 자영업자들은 항상 임대료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고, 처음 어찌어찌 해서 자영업을 시작하고 장사가 생각보다 잘 돼서 손님이 많아지고 당연히 건물주가 임대료 상승을 이제 요구하면서 수익성이 급감하고, 임대료가 너무 세기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또 새 세입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시작하고 망하고 시작하고 망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성공해도 망하고 평범해도 망하고 버티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매출은 변동이 굉장히 심해지고 비용은 고정형인 현실이 자영업의 치명적인 특성입니다. 매출은 또 계절, 날씨, 주말, 또 경제 상황에 따라서 널뛰게 되고, 어떤 산업이든 간에 성수기와 비수기가 존재한다면 성수기에는 매출이 또 안 나오면 그의 장사는 말아먹는 것이고, 월세나 인건비나 재료비나 또 전기와 가스요금은 그대로인 고정비 구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만 매출이 떨어져도 바로 적자에 돌아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영업 구조상 마진이 낮은 업종이 대부분인데, 특히 뭐 카페나 음식점 자체는 원가가 높습니다. 커피 원가가 뭐 500원이라고 하면 4,000원에 한 잔씩 판다고 했을 때 또 임대료나 인건비나 전기, 또 포장재, 로스까지 빼면 이익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음식점은 더 심한데 원가와 이 로스나 인건비, 배달, 수수료까지 터지면 남는 게 없다고 하죠. 즉 자영업에는 잘 벌리는 구조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시장은 포화 상태인 거고, 경쟁이 과도하게 치열하고, 한국은 특정 아이템이 또 유행을 하면 순간에 전국에 그 아이템으로 도배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마라탕이 유행하면 그렇게 전국의 마라탕 집이 폭발하고 또 시들시들해지고, 카페가 인기가 넘치면 건물마다 카페가 뭐 5개 정도 생기고, 또 치킨집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무한 경쟁 구조로, 또 편의점도 골목마다 2-3개씩 있고, 베이커리 열풍이 불면 동네마다 5개가 생기면서 시장의 파이를 5개 점포가 나눠 먹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아이템이기도 하고, 진입장벽이 너무 낮습니다. 음식 조리법이나 유튜브로 다 나오고, 프랜차이즈는 메뉴 운영 교육 패키지를 제공하고, 당연히 뭐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착각으로 시작을 하겠죠. 한국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유행이 빨리 퍼지고 빨리 식는 것인데, 그렇게 소비 트렌드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인 거죠. 유행이 엄청나게 휩쓸면서 폭발적 증가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공급의 과잉으로 매출이 하락하기도 하고, 폐업을 반복하면서 다른 유행으로 이동합니다. 사실 거리거리 다녀보시면 손님보다 가게가 더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가게가 늘어도 사람 숫자는 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은 정글처럼 되고요. 결국 많은 자영업자는 이제 잘못이 없고 구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많은 다큐멘터리나 TV에서 다루는 프랜차이즈의 함정을 살펴보면 본사만 돈을 벌고 점주는 죽어나는 거죠. 그렇게 프랜차이즈는 편해 보이는데 실제로 본사의 수익 구조는 가맹점 숫자의 증가라고 한다면, 점주가 성공하든 망하든 본사는 그 점주로부터 받는 로열티 그리고 공급 마진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가맹점만 늘면 됩니다. 또 원가를 높게 팔아치우면서 점주는 본사에게 재료를 구매해야 하고, 이 재료 가격도 본사의 이익에 붙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점주가 번 돈은 본사의 수익 구조이고, 또 상권 보호 제한이라는 제도도 사실상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죠. 가맹점 근처에 또 가맹점을 내면 점주만 고통을 받고 결국 모든 손해는 이 자영업자들이 다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익이 본사의 것이고 리스크는 점주의 것, 이런 구조에서 이 자영업을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은 오래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는 또 전문 경영인이 아니어서
마케팅 경영, 그리고 원가 관리나 세무회계, 재고 관리나 직원을 다루는 인사관리 위기에 대응하는 것도 좀 서툴고, 위기 관리나 트렌드 분석이나 이렇게 SNS를 운영하는 이 모든 역할을 한 사람이 다 해야 하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경영 전문가가 아니어서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감정 노동과 스트레스, 번아웃으로 인해 결국 폐업으로 이어지는데, 어쩌면 이제 직장에 다니는 시간이 훨씬 더 천국이었다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영업자는 하루가 온통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내 가게에서 일하면 스트레스가 좀 덜 하겠지라는 생각과 다르게 점점 우울증에 빠지고 괴로워하다가 폐업을 결심합니다. 사실 이거는 그 어떤 자영업자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 법칙에서 너무 많은 공급 과잉으로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자영업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오늘도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